자, 안녕하십니까. 세금 강의가 점점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야 되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소비자가 내야 되는 소비세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 사는 사람은 물건을 살 때는 물건값의 금액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10%를 이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왜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행세에 비슷한 겁니다. 누구한테나 이 부가세는 균등하게 10%씩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소비자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100원에 사다가 200원에 소비자한테 판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소비자는 우리 회사한테 200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세무서에다가는 20원을 소비자가 직접 갖다 내야 됩니다. 20원을 직접 갖다 낸다. 그런데 그럼 소비자가 하루에도 물건을 10번 이상을 구입하고 한 달이면 몇백 번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세무서에 자진 납부를 내가 물건을 이만큼 샀으니까 1년 합계에 대한 부가세는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갖다 낼 소비자가 있을까요? 뭐 여행 가고 없다거나 장기 해외 출장 간다거나 숨어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자기가 받아야 될 부가세 20원을 대신 같이 받아달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200원만 받는 게 아니고 세무서를 대신해서 20원을 같이 받아가지고 요건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요건 세무서로 내면 돼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갖고 이 220원이 전부 자기 돈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부일에 이걸 내야 되거든. 그럼 돈이 없어 절절매다가 뭐 급전 쓰고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부가세 물건 판매 거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혹여나 자기가 200원에 판매를 하고 220원을 받았어. 근데 세무서가 그걸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슬쩍 200원도 통장으로 들어가고 20원도 인마이 포켓했어.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세 포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야 이거 어떤 거래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겠구나 그러면서 물건을 팔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소비자한테도 한부 주고 너도 한부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는 요새는 뭐 이제 종이로도 돼 있고 또 전자로도 발행하죠. 그래서 200원의 물건값하고 20원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표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금 계산서 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뭐 소비자가 이제 물건값을 카드로 내밀었다 그러면 신용카드 전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해 줍니다. 그것도 세금 계산서와 같은 거예요. 또는 여기서 현찰을 줬어. 그러면 이게 일반 소비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할 때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했다. 그리고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조세 포탈에 매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세무조사 받을 때 가장 큰 건수가 뭐냐?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 누락을 시킨 경우가 가장 세금이 크고 가산세가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를 받았을 때 그럼 매번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느냐?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2020년을 따져봅시다. 올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3개월치를 모아서 3개월치를 모아서 3개월치를 모아서 3개월치를 모아서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납부하게 하는 게 제도입니다. 부가세제도. 그러니까 3개월치를 모아서 해요. 물론 이제 법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치고 개인은 한 번 면제해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신고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다 파는 입장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여기서 구입처에서 이제 100원에 구입해다가 소비자한테 200원에 판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일단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간주하냐면 사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로 봐요. 이거를 부과하지 않으면 중간에 세금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 구입처가 물건을 우리한테 팔 때 자기 거 100원을 받고
부가세를 갖다가 10원을 우리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냅니다. 10원을.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야 될 세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미리 세무서에 미리 낸 거죠. 이걸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 그래요. 선투자한 거야 우리가.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구입한 상품을 200원에 팔았어요. 우리가 받을 돈 얼마예요? 소비자로부터 200원을 받고 또 추가로 20원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200원 통장에 넣고 20원은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물건 사올 때 10원 미리 냈잖아. 그러니까 이 20원에서 10원을 빼고 10원만 내야죠. 뭐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무슨 매입세 공제니 뭐니 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요것도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리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가 이루어지는데 항상 이 부가가치세를 모르는 사람은 소비자한테 220원 받으면 다 자기 돈인 줄 알아 써버려요. 그러면 1년에 4번씩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 부가세를 모아둔 돈을 갖다가 내려고 그러면 자금 부족 현상이 있어서 맨날 돈 끌어다니고 부가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업할 때는 이 부가세 통장은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금 부담 없이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게 되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스로 면세 과세 설명할게요.